김철수 61세.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남자다. 20년 전 아내와의 이혼 후 어린 딸 소영이를 혼자 키워냈다.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딸의 숙제를 봐주던 그런 아버지였다. 주말에는 딸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부족하지만 따뜻한 추억을 쌓아왔다. 정직하게 일해서 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해 놓았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마쳤을 때 철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주변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철수 형, 이제는 딸도 다 컸으니 혼자 편히 살아. 괜히 늦은 사랑 운운하다가 큰 코 다쳐. 61살에 무슨 재혼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먹는 밥,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그 시간들이 철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딸 소영이는 결혼 준비로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동네 카페에서 한 여자가 철수에게 다가왔다. 박난이 45세, 철수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 여자였다. 아저씨, 혹시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같이 앉아도 될까요? 카페는 한산했고 빈자리도 많았다. 하지만 철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라니는 처음부터 달랐다. 무뚝뚝한 철수에게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였다. 어머, 아저씨 정말 젊어 보이세요. 5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손이 정말 튼튼해 보이는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요. 철수는 당황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라니는 정말 능숙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아저씨,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빠처럼 성실하고 든든한 남자. 요즘 세상에 정말 드물어요. 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진짜로.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라니는 계속해서 철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오빠는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혼자서 딸까지 키우시고. 존경스러워요.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오빠,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위의 반응은 싸늘했다. 딸 소영이가 가장 먼저 반대했다. 아빠,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왜 하필 아빠한테 접근한 거예요? 16살 차이라고요? 아빠 제발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친척들도 입을 모아 반대했다. 철수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내 연금, 내 집 노리고 있는 거 눈에 뻔히 보이지 않냐? 61살에 무슨 사랑이야. 늙어서 호구되지 말고. 하지만 철수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너희는 몰라. 이번엔 진짜다. 내 여생을 함께할 사람이란 말이다. 라니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2018년 가을, 철수와 라니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영이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대부분 불참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작은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수가 단상 위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아, 오빠. 라니의 비명소리가 홀 안을 가득 메웠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철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의 진단은 급성 뇌졸중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철수는 다시는 예전의 몸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겨우 오른손가락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라니는 처음엔 눈물을 흘렸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간병할게. 오빠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병실에서 철수의 손을 잡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라니의 눈빛에는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답답해 죽겠어. 병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라니의 목소리를 철수는 들을 수 있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귀는 멀쩡했으니까. 2019년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철수의 몸은 더욱 나빠져서 결국 요양원에 보내야 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철수가 살던 아파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가 무려 4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게 되었다. 그 순간 라니의 눈이 번뜩였다. 오빠, 내가 아내니까 당연히 이 돈에는 내 몫도 있는 거죠? 보호자 등록도 나로만 해줄 수 있죠? 철수는 오른손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라니는 소송까지 냈다. 의붓딸 소영이를 완전히 몰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저는 합법적인 부인이에요.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보상금은 김철수 씨와 딸 김소영 씨의 공동 소유로 한다. 부인인 박나니 씨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 순간 라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법정 밖에서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라니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남편의 통장을 은밀히 손에 넣은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냈다. 그리고 매일같이 거액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요양원 직원들도 수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해요. 김 선생님 연금으로만도 요양비가 충분한데 왜 자꾸 큰 돈을 인출하시는 거죠? 가족이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딸 소영이가 아버지 계좌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계좌 잔액 고작 8천 원.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소영이는 손이 떨렸다. 통장을 보고 또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 소영이가 라니를 추궁했다. 이봐요, 아버지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라니의 반응은 정말 뻔뻔했다. 다 아버님을 위해서 쓴 거야. 요양원 비용에, 비싼 보약에, 건강식품에.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을걸?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뭘 따지고 있어? 소영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버지 연금만으로도 요양원 비용은 충분했잖아요. 그쪽이 아버지를 그냥 돈줄로만 본 거죠. 결국 소영이는 다시 법원으로 달려갔다. 이번엔 횡령과 재산 피해에 대한 소송이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박나니 씨, 김철수 씨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이 맞습니까? 라니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다. 제가 무슨 나쁜 의도라도 있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을 위해서. 흑흑. 하지만 소영이는 단호하게 맞섰다. 남편이라면서 왜 아버지를 병원에 방치했어요?
왜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돈 계산만 했어요? 하루 500만 원씩 빼간 돈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거였다면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앞으로 김철수 씨의 보호자는 딸 김소영 씨와 부인 박란희 씨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한다. 모든 재정 결정에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순간 라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마음대로 인출하던 통장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새 아파트도 내 몫이 있어요. 절반은 나눠야 한다고요. 재판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다. 청구를 기각한다. 그 순간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라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철수는 여전히 요양원 병상에 누워 있다. 하지만 이제는 딸 소영이가 매일 찾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아준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철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뒤늦게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가짜 사랑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등을 돌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 물론 진실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연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라니 같은 여자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댓글로 철수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